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최근 19년간 기출문제 해설 강의 이번 시간은 32회 5회 5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는 의뢰받은 중개사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된다. 틀렸네요.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 안 됩니다. 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명시하라는 말도 없고 명시하면 안 된다는 말도 없습니다. 어쨌든 보조원을 명시해야 된다 해서 X고 소속공개사를 반드시 명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표시광고 하려면 우리 암기 프린터 25번 맨 밑에 있는데 성명, 소연 등 5개를 명시해야 되죠. 성명,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그리고 인터넷 표시광고 하려면 소면, 종가형, 중개사물 소재지, 면적, 종류, 가격, 거래 형태. 그리고 인터넷 표시광고를 하면서 건축물인 경우 총 사방, 계계, 입주관 8개를 추가로 명시해야 됩니다. 총청수,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날,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 우리 암기 프린터 25번 맨 밑에 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 강의 자료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중개사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 거래할 수 없는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 즉 부당한 표시광고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3번 중개사물의 가격 등 내용을 과장되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역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4번 국토부 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의 규정 준수 여부에 관하여 기본 모니터링과 수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하는 것이고요. 수시 모니터링은 수시로 필요할 때 하는 것입니다.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전담 조직을 갖췄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때까지 우리 시험에 딱 2번 출제를 했습니다. 33번 시험을 실시해가지고 민사특별법, 민법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죠. 틀린 것인데 1번 아파트 지하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용 부분으로 따로 구분 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2번 전유 부분이 주거 용도로 분양된 경우 구분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분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요. 3번 구분 소유자는 구조상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된 건물 부분에 대한 공유 지분을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고요. 4번 규약으로서 달리 정한 경우에도 구분 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했는데 집합건물법 제20조 2항에 의하면 규약으로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조 제2항이고요. 그 다음 5번 일부의 구분 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공용 부분은 그들 구분 소유자의 공유에 속합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7번
고용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인은 직원이 되겠죠. 직원. 틀린 것인데 1번 중개보조원과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인 소속공개사든 중개보조원이든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사후에 신고해야 됩니다. 고용신고는 사전에 업무개시 전에 해야 되죠. 2번 소속공개사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 소속공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됩니다. 따라서 자격증 사본은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직접 진위 여부를 확인하니까요. 그 다음에 3번은 법제 15조 2항입니다. 고용인, 즉 직원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만 해당됩니다. 4번 개업공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한 후 신고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니라요. 실무교육을 받도록 한 보조원이면 직무교육을 먼저 받도록 해야 되겠죠. 보조원이기 때문에 직무교육을 미리 받아야 되겠습니다. 사전교육이라고 합니다.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 신청대리 실무교육 요 3개는 사전교육 미리 받아야 됩니다. 교육부터 받고 취직해야 됩니다. 취직하고 나서 교육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제가 지금 동국대학교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집 보시면 사이트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지금 올해까지는 인터넷으로 수강이 다 가능합니다. 실무교육, 직무교육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이트에서 받고 수료증 출력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5번 보조원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25번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4번이 답이었고요. 다음은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소 명칭 게시에 관하여 틀린 것입니다. 1번 분사무소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서 원본을 게시해야 됩니다. 원본, 4번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가 있을 경우 소속공개사 자격증 원본도 게시해야 되고요. 3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틀린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뉴스라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은 5개 광고물이 간판입니다. 간판에는 간판 실명제 개업공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성명, 연락처는 표기 안 해도 되죠? 성명만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